겉으로는 늘 밝고 친절해서 주변에서 참 착하자는 소리 자주 들으시죠? 남들 챙기느라 바쁘고 웬만한 건 다 맞춰지니까요.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나 이유 모를 억울함에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에게는 천사 같다는 칭찬을 듣는데 왜 정작 당신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착한 게 아니라 나를 죽여가며 남의 비위를 맞추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지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느라 정작 내 감정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거절 한마디 못해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그 가짜 착함의 실체를 밑바닥까지 파헤쳐 드릴 겁니다. 왜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지, 왜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로소 나답게 사는 법, 그 자유로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아이 증후군을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말 잘 들어요 착한 아이지, 너가 참아야지 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공포로 다가오죠. 이때 뇌는 아주 위험한 학습을 합니다. 아, 내 솔직한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참고 남을 기쁘게 해야만 나는 안전하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회로를 아주 강력하게 발달시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 회로가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보다 미움받으면 안 돼 라는 생존 공포가 뇌를 먼저 점령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착한 아이 증후군을 겪는 분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타인의 표정이나 태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 속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타인의 아주 작은 불쾌함에도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배려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신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를 지우는 행동이 도파민이라는 보상체계와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땡땡씨는 착해, 고마워,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뇌는 아주 짧은 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내 속은 골마가는데 그 짧은 인정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 인정, 그거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100번을 잘해줘도 단 한 번 거절하면 상대방이 너 변했다 라며 싸늘하게 돌아설 때입니다.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는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심리학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이걸 뇌과학적으로 풀면 적응입니다. 당신이 늘 양보하고 맞춰주면 주변 사람들의 뇌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립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배려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럼 당신은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더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인정을 받으려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당신의 자아가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쓰지 않는 회로를 퇴화시킵니다. 늘 타인의 욕구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살다 보면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떻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기능이 마비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말 착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거절이 무서워서 하는 연극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죠. 실제로 상담실을 찾는 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건 일종의 감정적 구걸입니다.
내 안에 자존감이라는 자가발전기가 없으니 타인이 던져주는 칭찬 한마디, 인정 한 조각에 목을 매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의 행복 결정권을 남의 손에 쥐어주고 제발 나를 좋아해 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애써서 맞춘 사람들 중에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당신만큼 희생하며 곁을 지켜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서늘함이 바로 진실입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그 비참한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내일부터 나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라고 선언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도 근육처럼 아주 작은 무게부터 들어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시간 벌기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0.1초 만에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뇌의 공포회로가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 회로를 끊기 위해 딱 5분만 시간을 버세요. 잠시만요. 제가 스케줄 확인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은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짧은 5분이 공포에 질린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여유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거절을 죄라고 생각하는 뇌를 속이는 방법이죠. 먼저 상대의 의도를 인정해주고 내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한 뒤 마지막에 대안이나 응원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말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네요. 다음번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꼭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거절은 상대방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요청만을 거절하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미움받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비난을 퍼부을 겁니다. 이때 그 비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 비난은 당신이 드디어 호구에서 자기 주도적인 인간으로 변했다는 훈장입니다. 나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은 인생의 인간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진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 거절을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죄책감이 몰려올 겁니다. 당연합니다. 뇌의 낡은 회로가 저항하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입니다. 그 가치 있는 자원을 아무에게나 뿌리지 마세요. 이제 그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의 꿈을 돌보는 데 쓸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착한 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당신의 내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의 울음소리는 외면해 왔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 먹먹하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력을 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줄 단 몇 명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 거절을 하고 내 주장을 펼칠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불안감은 당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성장통입니다. 그 불안함을 기꺼이 껴안으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연습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댓글창에 나는 이제 나를 가장 먼저 챙기기로 했다라고 당당하게 적어보세요. 이 한 문장을 직접 쓰고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타인의 인정보다 나의 선언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용기 있는 고백들에 제가 직접 응원의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타인의 눈치만 보느라 지쳐있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면 마인드 언박싱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단단한 지혜들을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착한 나는 이제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는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지금까지 마인드 언박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